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13년하고 상당히 또 유사합니다. 공교롭게. 그 유사성을 비교할 건데, 얼마 전 연준에서 특히 연은 총재, FOMC 테이퍼링 언급을 했는데 그 긴축 신호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있죠.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긴축 신호로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음 정책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FOMC가 6월 15일에서 16일 있죠. 이때 이제 4월 회의에서 집중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테이퍼링 논의가 적절하다고 시사하는 것은 한 달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크게 바뀐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한 달 전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논의할 시점을 생각할 시간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살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6월에 언급할 수 있다, 6월 15, 16일 FOMC에서 얘기할 수 있다, 아니다, 7월에 얘기할 수 있다, 7월에 공식화 가능성이 있다, 2014년 긴축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2013년에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언론에서도요. 자, 다시요. 5월 27일 기사인데, 연준 돈줄 주익이 방향을 정해졌다. 남은 건 언제냐뿐. 8월 잭슨 홀서 테이퍼링 신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6월이야. 다음 달 뭐 15, 16일이야. 7월이야. 8월이야. 어찌됐든 6, 7, 8월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6, 7, 8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름에. 코로나 백신 집단 면역에 들어간다고 예상되는 시점이 어차피 6, 7, 8월이었잖아요. 일각세 연준 내년 금리 인상 시작할 것이라고, 금리 인상 내년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점검할게요. 테이퍼링. 지금 다룰 건 테이퍼링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인의 4분의 3이 백신 접종을 하는 건 중앙은행이 채권 매수 프로그램의 축소, 즉 테이퍼링을 고려하는 필요 조건인 코로나19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 화살을 가리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집단면역 들어가고 있는 지금 단계인데, 단 한 번이라도 그 코비드 19 백신을 맞은 사람의 그걸 따져가지고 퍼센트를 지금 내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60% 넘었고요. 캐나다 보면 50% 넘었네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도 50% 넘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지금 절반 가까이. 이거 기준이 5월 27일 기준이에요. 독일, 이태리, 프랑스. 보시면 지금 이 정도쯤 가 있어요. 선진국들은. 요 정도. 이런 상황이라면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6월, 7월, 8월 가면은 뭐 70% 이상 넘어가겠죠. 테이퍼링 왜 나오고 있습니까? 테이퍼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우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무시하겠다. 뭐 2.5%까지 무시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한편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자꾸 되고 있는데 한국 없어요. 여기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2%인가요? 3%인가요? 지금 한국 없어요. 저 선진국들은 먼저 저렇게 백신 맞고 먼저 이제 이제 뭐 너무 잘 돌아간다, 경제 좋다, 야 이제 좀 테이퍼링 하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이 달콤함도 맛보지 못하고 호황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또 긴축 들어가는 거죠 뭐. 예. 이래서 뭐든 빨라야 됩니다. 코인도 선동도 빨리 당해야 되고, 예, 이런 것도 백신도 빨리 맞아가지고 빨리 회복하고 빨리 호황 맞고, 그리고 이제 뭐 긴축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뭐 이제 금리 올릴 분위기면 우리나라 먼저 올려야 되잖아요. 자, JP모건 연준 올 6월 테이퍼링 계획을 시사할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은 6월로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테이퍼링 내년 초 실시될 것.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획을 시사하는 거, 언급하는 거를 JP모건은 6월로 보고 있고, 진짜 시작하는 거는 골드만삭스는 진짜 실시하는 거는 내년 초. 저번에 우리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제가 공유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24일에 발간한 그 문서에 따르면요. 이 암호화폐 문서였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내년 2022년 초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힌트를 주는 거. 2021년 하반기에 힌트를 주고 테이퍼링 실시하는 거 2022년 초에 실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케이. 언급하는 거? 어차피 지금 5월 말이니까 뭐 6월이면 상반기 끝인데, 그래, 뭐 7월? 7월도 이제 하반기로 봐줘야 되니까 뭐 7, 8월 한다 치고, 그럼 실제 테이퍼링 실시는, 그러니까 할 것이다 언급하는 거는 뭐 7, 8월. 그리고 하겠다, 실제로 시행한다는 내년 초, 뭐 올해 말 내년 초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넙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금리 정상화 한참 전에 양적 완화 축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난다 선 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진 않습니다. 테이퍼링하고 한참 있다 할 겁니다.
과거에 2013년, 14년 연준이 실시했던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지난 2013년 12월 벤 버냉키 의장 시절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죠. 그때 13년 말이 시작했죠. 12월에. 이후 2년 동안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연준이 13년 때 했던 거를 교과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고, 금리 정상화 한참 전에 양적 완화 축소할 거. 반대로 얘기하면 양적 완화 축소하고 나서, 즉 테이퍼링 하고 나서 금리 정상화, 즉 금리 인상 한참 뒤에 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올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 현재까지 이런 기조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훨씬 전에 테이퍼링을 나설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자, 이제요, 여러분, 과거예요. 과거 사례예요. 과거 사례를 보고 이제 우리 크립토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실제 크립토 2013년 어땠는지 볼 거예요. 이게 201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테이퍼링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죠. 점점 사주는 걸 줄여주는 거죠. 자, 언제 정확하게? 2013년 5월 22일 벤 버냉키가 청문회 출석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2013년 5월 정확하게 5월 22일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처음 시행을 하였고 14년 1월, 3월, 4월, 6월, 7월 회의에서 자산 매입액을 100억 달러씩 축소했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FOMC 회의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테이퍼링 시작하기로 2014년 12월 18일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시행을 한 건 14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언급, 그리고 시작하겠다 한 달 전에 얘기하고 그 다음 때 바로 시행, 14년 1월 시행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 종료 들어가고 금리 인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했던 기간이 보시면 거의 2년이었어요. 그죠? 뭐 13년 말부터 12월부터 받으잖아요. 어차피 그게 한 달 차이니까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그러니까 이걸 교과서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할 때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이야기.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13년 모델과 현재가 되게 비슷하다면 결국 우리는 테이퍼링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테이퍼링 언급 다음에 테이퍼링 시행이 나왔어요. 테이퍼링 언급하고 한 6개월 뒤에 시행이 나왔어요. 자, 크립토 돌아가 볼게요. 자, 13년 4월에 피크 찍고 11월이에요. 정확하게는 11월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더블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의 8달 간격이었는데 이 간격이 8달 간격으로 됐던 건데 13년 당시 반감이 이때 있었고요. 테이퍼링 언급이 언제 있었냐면 이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때 있었어요. 지금이랑 상황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테이퍼링 언급은 아직 없었지만 테이퍼링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테이퍼링 할 거 아니야 라는 그 시장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되게 비슷하죠 뭐.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때 피크 찍고 이때도 거의 한 4월쯤이었거든요. 4월. 이때 피크가 4월이었어요, 여러분. 테이퍼링 언급은 언제 했냐면 5월에 있어요. 5월에. 한 달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 결정이 있어요. 테이퍼링 결정도 여러분 보시면요. 실제로 했던 게 아까 보였다시피 13년 12월 18일 13년 12월 18일 했잖아요.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이때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내려갔어요. 피크는 앞에 찍었어요. 즉 시장은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 발 발빠르게 테이퍼링 언급이라든지 테이퍼링 결정이라든지 한 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또 일어났었어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악재가 더 겹쳤던 거지, 이때 막. 난리 났었죠. 마운트 곡스 때문에. 쭉 내려갔었죠. 완전 빙하기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올라갔죠. 이번에도 떨어지고 나서 악재가 겹친다면은 이번엔 이때 당시에 세계 최대 넘버원 거래소 마운트 곡스였다면은 지금의 세계 최대 넘버원 거래소 누구겠습니까? 해외 거래소잖아요. 해외 거래소. 그럴 때는 올해 해외 거래소에 뭐 존버하겠다, 코인 존버하겠다. 뭐 그거 가지고 돌리실 거 아닐 거면은 하드월렛 지갑 쓰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테이퍼링 언급은 이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리 시장은 반응을 했다. 네, 뭐가 됐든 간에 미리 반응을 했다. 테이퍼링 결정 이때 났어요, 여러분. 결정 나고 더 떡락 맞았죠. 근데 정말 떡락은 고점은 이때였다. 미리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해킹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최악이었다. 나는 뭐 몇 년을 할 거다. 그러면 하드월렛 지갑 쓰십시오.
하드월렛 지갑 쓰십시오. 또 제가 이거 하지 않습니까? 하드월렛 지갑. 디센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든가, 갖고 계신 거 하시든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외 거래에서 놔둘 바에는 어차피 거래 안 하실 거면, 뭐, 거기다 뭐 10파이, 뭐, D파이 안 돌리실 거면은 지갑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